발빠른 경제발전소.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네, 한때 대학 갈 때 대학교 등록금을 우골탑이라고 했습니다. 소 팔아서 보내야 될 정도로 대학 등록금이 비쌌기 때문인데 이제는 그렇게까지 해서 보낼 대학생이 없다고 합니다. 신입생 정원이 미달되고 학과를 통폐합해야 할 만큼 대학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아주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직접 취재해보신 시사저널의 오종탁 기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들이 문을 닫는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 최근에 대학들이 이제 정원 미달 사태가 이제 극심해지면서 네. 그러니까 수년 내로 전국 수십 개 대학이 문을 닫을 것이다. 또 학령 인구가 적은 남쪽부터 이른바 벚꽃 피는 순서대로 폐교가 속출할 거라는 이제 암울한 전망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런 말들이 다시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멀리 있는 학교부터 정원이 미달되고 학생들이 찾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취재해보면 이게 그냥 아련하게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 통계하고 얼마나 맞아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현장에 가보시니까 상황이 어때요? 네, 올해 4년제 대학 162곳에서 진행된 추가 모집 규모를 보면요. 이제 총 26,129명이었는데 지난해랑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아시다시피 추가 모집은 수시랑 정시로도 신입생을 충원하지 못하면 진행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정말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서 대학들도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수년 내에 전국에 수십 개 대학이 문을 닫을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이 있다고 하는데 올해는 대학의 모집 정원보다 수능 시험 본 학생의 수가 더 적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좀 추세적으로 그렇게 되오긴 했는데요. 이제 2018년에 수능을 친 그러니까 2019학년도 수능 지원자 수가 한 59만 명 정도였다가 2020학년도에 54만 명으로 대폭 줄었었는데 그 당시에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27년 수능 역사상 가장 적다고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21학년도엔 그것보다 더 떨어져서 49만 3,433명이 이제 수능에 지원했는데요. 대학 모집 정원이 55만 명 정도였으니까 이제 사상 최초로 수능 응시자가 대학 정원보다 적게 된 겁니다. 그러네요. 지금 단순하게 더하기 빼기 해봐도 55만 5,700 빼기 49만 3,400 하면은 대략 6만 명? 네, 맞습니다. 6만 명 정도 정원보다 그 응시자가 적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이론적으로는 학생들이 학교를 골라서 갈 수 있는 거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고 수도권에 전통적으로 선호했던 학교엔 학생이 여전히 몰리고 지방으로는 학생이 안 가게 된다 이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이게 대학의 위기라는 게 그러면 근본적으로 수요자가 없다. 여기에서 출발하는 건데 이 학령 인구가 줄어든다. 이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죠? 네, 이거 학령 인구라는 말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왔죠. 그래서 학령 인구란 말 뜻부터 이제 정의를 보면은 초, 중, 고 대학교에 다닐 연령인 만 6살부터 21살까지 인구를 말하는데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워낙 심각해지다 보니까 지난해 이제 데드크로스라고 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인구 자연 감소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 인구 감소가 계속 이제 학령 인구 감소나 뭐 대학의 존폐 문제나 파생되는 여러 문제들을 양산하고 있어서 사실상 속수무책인 상황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은 그 아이가 없다. 저출산 문제로까지 이어지는 거고 혹은 대학이 지나치게 많았던 건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해보게 되는데 네. 대학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등록금은 뭐 냉정하게 얘기하면 대학 입장에서는 수입원이에요. 이 손님이 줄어들면 당연히 수입이 줄어들게 되겠죠. 등록금이라는 주 수입원이 줄어들게 되면 정부 지원 말고는 수입이 거의 없는 상태가 될 텐데 대학들 상황은 어때요? 네,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이 등록금에 이제 재정을 의존하는 상황인데 이제 올해 채우지 못한 신입생 정원만큼 그만큼 수입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파가 올해 신입생이 21학번인데 이 21학번들이 졸업할 때까지 최소 4년 동안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이런 지방대 같은 경우에 보면은 향후 2, 3년 내로 그냥 문을 닫을 곳이 잇따를 것으로 다들 우려하는데요.
올해 미달 인원 상위 18개 지방대의 등록금 수입 감소 추정액을 살펴보면 약 430억 원 정도 되고 이걸 4년간으로 늘려보면 1,7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일단 올해 입학한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이 학교가 남아 있을 거냐 이것도 지금 보장할 수가 없다는 얘기고 학교가 지속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이 없으면 교육의 품질, 학교에서 이렇게 시설 관리 이런 게 어려워진다는 얘기인데 참 어떻게 답을 찾아야 할지 골치 아픈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대학의 정원 미달이라는 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오늘 네. 얘기는 아니잖아요. 네. 이게 2020년, 2021년에 갑자기 확 화제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상을 전혀 뛰어넘는 진행 속도랑 위기 강도 때문인데요. 사실 지난해 초에도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한 유명 입시 업체에서 올해를 예견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대학 모집 정원보다 이제 수능 지원자가 한 16,000명 정도 적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10,000 몇천 명이 아니라 6만 몇천 명이었던 거죠. 코로나19 같은 뭐 변수도 있었지만 진짜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모든 대학이 상상하지 아마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추세적으로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고 수능 응시생이 줄어들고 해서 대학에 오려는 친구들이 줄어들 걸 예상은 했는데 지금 예상했던 게 16,000명인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6만 명 이상의 차이가 나더라. 그러니까 생각보다 강도와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충격이 되게 컸을 텐데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사정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심각한 지방대들은 상황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네, 제가 특히 제 지방 출신의 지방 거점 국립대 졸업생이라서 더 이런 이슈가 오면은 네. 굉장히 감정에 이입이 되셨겠어요. 네, 정말 네. 이번에 서실 때도 진짜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좀 더 감정을 이입해서 취재를 하게 됐는데 이게 무슨 일이고 그 말씀하시는 이게 거죠? 무슨 일이고 네. 이러면서 미달 인원의 91%가 지방 소재 대학이었고 이제 경북이 가장 많았고 부산, 전북, 충남 등이 뒤를 이었는데요. 이제 이것 역시 수도권에 비해서 학령 인구가 적은 것을 이유로 들 수 있겠지만 그게 또 전부는 아닙니다. 지방 학생들이 저 주변에도 들어보면 가급적이면 좋은 일자리가 몰려 있는 수도권으로 대학 가려고 그러고 또 뭐 지방대 뭐 이렇게 가급적이면 서울로 계속 이제 빨려 들어가는 이른바 인서울대학 쏠림 현상이 가속화에 되는 것도 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수도권 대학으로 가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취업 시장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일 텐데 네네. 대학에서도 그러면 이 일자리 사정을 봐서 나름대로 생존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았을까요? 네, 근데 사실 일자리를 끌어오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보니까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들을 보면은 이제 뭐 특전 같은 겁니다. 합격률 100%를 보장하고 뭐 현금을 이제 학생들에게 50만 원씩 지급한다. 이렇게 했던 데가 전북의 우석대였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이제 272명이 미달했고요. 부산에 있는 신라대도 1년간 학비를 면제해주고 전과를 또 100% 보장해주겠다. 토익 수강비 주겠다. 도서비 지원하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결국 이제 미달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그 등록금을 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우리 학교를 선택해 주시면 이런 패키지를 드릴게요. 신라대학 경우에는 보니까 250만 원어치 장학 패키지를 제공하겠다 했는데도 440명을 다 못 채웠다는 얘기인데 상황이 이렇게 되면 이제 남 탓하게 되잖아요. 네네. 니 탓이요 내 탓이요 하게 될 텐데 학교 안에서 내부 갈등도 심각하다면서요. 네, 일단 어느 분야나 그렇듯이 제 최고 책임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대학에서는 총장일 텐데 제 추가 모집 인원이 가장 많았던 대구대의 김상호 총장이 입시 관리 실패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었는데 이제 결국 해임됐습니다. 대구대는 올해 뭐 780명이 모자란 채로 새 학기를 시작했는데 지난해 미달 인원이 2명이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미달 인원이 390배가 된 겁니다. 이제 올해 신입생 충원율이 한 80%에 미달한 전북 익산에 있는 원광대도 지금 박맹수 총장에 대한 전방위 퇴진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게 대학을 선택하는 친구들하고 수험생의 이 매치도 결국은 시장의 수급일 텐데 이 대학에 가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면 미달이 안 생기는 건데 일부 대학에서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카드로 내놓은 게 이게 통폐합이라면서요. 통폐합이 학과 간의 통폐합도 있고 학교 간의 통폐합도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구조조정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부산 신라대와 동국대 경주 캠퍼스는 최근에 이제 신입생 충원율 등을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일부 학과의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해당 학과 학생이나 교수진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또 강원도에 있는 국립대인 강원대와 강릉 원주대는 이제 1도 1국립대를 이제 선언하고 연합대학 체제를 구축하려 했다고 하는데 역시 학생들이 이건 학생 동의 없는 대학 통합이다라면서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생들도 여기에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군요. 지금 네. 강원도의 경우에는 한 도에 국립대가 하나만 있도록 하자 이런 기치로 강원대하고 강릉 원주대를 합치려고 하는데 학생들은 이게 맞듣지 않다는 얘기예요. 네. 반면에 이 통폐합 말고 취업이 잘 될 만한 학과를 아예 신설을 해서 우리가 좀 더 매력적인 마케팅을 해보자 이런 대학도 있다면서요. 네, 많은 대학들이 거기에 공감을 하고 또 총장 해임 사태까지 겪은 대구대는 이제 뭐 신입생 정원을 뭐 10% 감축하는 이제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으로 반려동물 관련 전공 같은 이제 일자리 변화상에 발맞춘 학과들을 신설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광주 지역 대학들은 아예 시청이 나서가지고 좀 정원 미달 위기 극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신설학과를 뭐 추천하거나 이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고요. 동국대 경주 캠퍼스도 뷰티 메디컬 학과 같은 이제 취업률 높은 학과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내비쳤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이게 시장 친화적인 기업 그 어떤 전공들인데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 된다고 하니까 뭐 얘기 들었습니다. 반려동물 미용실 한 번 이용하는 가격이 사람이 머리 깎는 것보다 한 몇 배 비싸더라고요. 그런 거나 아니면 뷰티 메디컬 학과 수요가 굉장히 높은 쪽인데 이런 쪽으로 학과를 신설해서라도 살아남겠다 이렇게 노력을 한다는 건데 사실 4년제 대학에서는 잘 보기 어려운 전공들이에요. 네네. 이렇게 구체적이면서 취업하고 바로 연결되는 학과들은 보통 2년제 대학에 많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만큼 신입생 충원에 안간힘을 쓴다 이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4년제 대학인데 그런 과도 운영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약간 좀 나이브한 반응인 것처럼 이제 해석이 되더라고요. 주변 교수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대학마다 진짜 변하기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고 이제 4년제 대학의 뭐 무게감이랄까 이런 건 완전히 내려놓고 전문대처럼 뭐 직능 위주로 교육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이게 뭐 취업률 제고나 뭐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학령 인구 감소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서 이제 모집 대상 학생층을 기존에 그냥 고등학교 졸업생에서 장년층 이상으로 아예 확대해가는 대학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학령 인구 감소의 주원인인 저출산이랑 세트를 이루는 게 네. 고령화잖아요. 그래서 인구 고령화에 따른 뭐 재교육이나 재취업 이런 수요를 겨냥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대학들도 고민이 많겠습니다. 대학들이 아마 그 아주 근본적인 철학적인 질문에도 직면하지 않을까 싶어요. 대학이 과연 어떤 취업의 사관학교로서만 역할하는 곳이었던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될 텐데 대학들은 어떤 고민하고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교수님 계시고 이렇게 되게 뭔가 대학 사회가 아직까지 딱딱하고 보수적이고 학내 공감대 형성이나 뭐 희생 등을 요구하기 당연히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상황이 워낙 엄중하니까 이걸 막 구조조정을 대학은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학내에서는 이거 안 된다 이렇게 말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6067님이 저희 얘기 나누는 거 듣고 의견 주셨는데요. 중소기업과 연대해서 그 지역에 거점을 둔 기업들하고 취업을 좀 연계할 수는 없나요? 이런 의견 주셨는데 이게 현장에서는 쉽지 않은 모양이죠. 네, 그런데 시도하는 대학도 많고 제가 부산 출신인데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문현 금융단지 이런 걸 신설해가지고 지역 인재를 뭐 무조건 뭐 몇 % 이상 채용해야 된다 이런 걸 운영해서 실제로 거기 지원자는 다른 과에 비해서 엄청 지원 경쟁률이 높더라고요. 아 그러면 거기 졸업하면은 그쪽에 취업하는데 특전을 주는 거죠? 네네, 의무 할당을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서울시도 서울시립대학교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연계되어 있는 학과 내지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근본적으로 뭐 지금 그런 의견 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학생이 줄고 대학이 남는다 하면 대학 수를 줄여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같아요. 이게 그러면 대학의 수를 줄여야 한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의견도 주셨지만 정말 얼마나 많이들 공감하고 고민하고 계시면 댓글들만 모아봐도 정말 대책을 만들 수 있을 정도 같다는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요구되는 것들이 대학 수를 줄여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통계청 통계를 보면 대학에 진학하는 나이인 만 18세 학령 인구가 2020년 51만 명 정도에서 계속 줄어가지고 2040년에는 28만 명으로 진짜 급전직하할 거라는 전망을 하는데요.
지방이랑 수도권을 막론하고 도미노 폐교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이제는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교육 전문가들은 진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대학 퇴출 시스템 같은 걸 마련해서 구조조정을 빡세게 해야 된다고 지적합니다. 강하게 구조조정을 강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는 건데 좋다 이거예요. 이 시장 논리대로 줄여야 한다. 그러면 항상 문제는 어떤 기준으로 누구를 어떻게란 말이죠. 그러니까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내가 구조조정 당하는 걸 반길 대학은 없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이때 그러면 네가 가라 하와이에서 그 니를 어떻게 정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최근 20년 동안 이제 경쟁력 너희 떨어진다, 문 닫아라 해서 뭐 닫은 대학도 한 18곳에 불과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진 폐교한 곳도 뭐 5곳에 그쳤고 나머지는 뭐 대학재단의 비위 등으로 행정명령에 의해서 강제 폐교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정부가 뭐 경영부실대학으로 2013년에 9곳을 꼭 집어 퇴출을 유도했는데도 한 6곳은 아직도 그대로 운영 중이라서 이게 정말 자구 노력이 아니라면 강제로 수술 이제 칼을 들이댈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유튜브로 한 청취자분이 이 아이디가 좀 어려운 아이디라 저희가 아이디는 설명 안 해드릴게요. 한 청취자분이 이런 말씀을 드렸네요. 대학을 취업하고 연계하는 게 문제는 아니었을까요? 유행이 지나면 해당 학과 교수님들도 나가게 되고 기업 사정이 어려워지면 당연히 취업문이 좁아지고 그러면 학과에 위기가 오는 게 자명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하지만 또 이런 반론도 있잖아요. 정말로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는 대학에서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미스매치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네. 오 기자님이 보기에는 어느 쪽 말이 맞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다 옳은 것 같은데 확실히 대학들의 저도 대학이 학문의 전당이라는 뭐 기능이 네. 남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그냥 사전 속에 들어있는 말이라는 거를 현장 취재를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실제로 뭐 AI 학과 이런 거는 대학들이 많이 신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기업 현장에 또 제가 취재를 해보면 AI 학과 신설해봤자 현장에 투입할 이제 대학생은 없다. 결국 해외 유학생이나 뭐 경력직을 위주로 선발하게 된다. 그래서 대학 교육이 총체적으로 문제다. 결국 이런 결론으로 계속 되돌이펴더라고요. 그래서 대학 경쟁력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인식을 좀 바꿔야 한다는 생각도 저는 좀 드는데 가져와 주신 통계를 보니까 대학생들이 취업하고 싶어하는 분야나 선호하는 기업 내용을 봤어요. 네. 봤는데 지금 대부분 업황이 어려운 쪽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네. 물론 최근 들어서 뭐 네카라쿠바 여기다 당까지 요즘 들어가죠. 당근마켓까지 해서 IT를 중심으로 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곤 있습니다만 전통적으로 좋아했던 하지만 업황이 좀 사그라들고 있는 그런 쪽에 대한 인식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오 기자님은 이런 현상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저는 봤을 때는 아직까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당근마켓 뭐 이런 AI 업체나 뭐 게임 회사 네. 이런 데를 가고 싶어 함에도 이제 전통적으로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뭐 기업이나 인지도가 있는 기업 예를 들면 여기도 뭐 롯데쇼핑, 호텔롯데, 뭐 기아자동차, 현대차, 대한항공 이런 것들이 거론됐는데 업황이랑 상관없이 뭐 부모님한테 저 대한항공 뭐 입사했어요 이러면 칭찬받을 만한 그런 것들을 뭐 선호하는 분위기가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더라고요. 마을 입구에 플래카드 걸 수 있는 축 네네. 입사 이런 네. 거 가능한 이름 들어보면 알만한 회사에 아직도 가고 싶어 한다. 네네. 근데 그 회사가 저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회사가 10년 뒤에도 돈을 잘 벌 것인가 10년 뒤에도 남아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고민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상황이 심각한 건 알았지만 이 대학생들의 절망감 그리고 지방대의 위기가 이 정도인 줄 몰랐습니다. 우리가 구조적으로 고민해야 될 과제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후속 기사 또 쓰실 거죠? 네, 계속 저는 정말 절실하게 저도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네. 계속 쓰겠습니다. 네, 후배들의 이야기 많이 모아서 전해주십시오. 또 한 번 모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저널의 오종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